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 서 있는 아침이 있습니다. 안에는 어제 남은 반찬도 있고 달걀도 있고 김치도 있는데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배가 아주 고픈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에는 속이 허전합니다. 식탁 위에는 빈 그릇 하나가 놓여 있고 젓가락은 아직 서랍 안에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 때는 상대가 먹고 싶은 것을 묻다가 자연스럽게 메뉴가 정해졌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던 시절에는 시간이 없어서라도 밥을 차렸습니다. 출근하던 날에는 늦지 않으려고 국에 밥을 말아 급히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이 사라지고 챙겨야 할 사람이 줄어든 뒤에는 밥 한 끼도 가끔 나를 향한 질문이 됩니다. 오늘은 거창한 요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 차리는 아침 밥상을 초라하게 보지 않고 나에게 건네는 작은 대접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밥상은 꼭 푸짐해야만 따뜻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그릇 하나, 따뜻한 물 한 잔, 조용히 앉아 먹는 몇 숟가락도 충분히 사람을 살뜰히 붙잡아 줍니다. 혼자 먹는 밥이 낯설어진 이유, 혼자 먹는 밥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지는 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밥상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입맛을 살피고 밥이 모자라지 않게 보고 반찬을 하나 더 꺼내는 시간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역할이 줄어들면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조용한 식탁은 편안하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내가 필요 없어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밥상 앞의 정막은 실패가 아닙니다. 새로운 리듬을 배워야 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밥을 차린다는 것은 나를 돌본다는 뜻. 밥을 차린다는 말에는 살림의 무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도 들어있습니다. 대단한 영양 계산을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마다 건강 상태와 식사 방법은 다르니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나에게도 따뜻한 한 끼를 내어줄 자격이 있다는 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남을 위해 차릴 때는 자연스러웠던 정성이 나를 향할 때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 어색함을 조금씩 풀어가는 것이 인생 후반의 중요한 연습입니다. 초라한 밥상과 단정한 밥상은 다릅니다. 혼자 먹는다고 해서 밥상이 초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라함은 반찬수가 적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충 대해도 된다고 여길 때 생깁니다. 밥 한 공기와 김치 한 접시만 있어도 그릇을 깨끗이 놓고 앉으면 단정한 밥상이 됩니다. 어제 남은 국을 데워도 좋습니다. 달걀 하나를 삶아도 좋고 과일 한 조각을 곁들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푸짐함이 아니라 앉아서 먹는 마음입니다. 서서 대충 먹는 날이 계속되면 마음도 작고 서 있게 됩니다. 냉장고 앞에서 멈춘 마음에게 냉장고 앞에 오래 서 있는 날에는 무엇을 먹을지 몰라서만 멈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멈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완벽한 메뉴를 찾으려 하지 말고 가장 부담 없는 것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따뜻한 물을 먼저 마시고 작은 접시에 반찬 하나를 덜고 밥을 조금만 담아도 됩니다. 밥상은 결심의 무대가 아니라 몸을 깨우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나를 심사하지 말고 오늘의 나를 앉혀주십시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 오늘의 작은 실천은 아침 그릇 하나를 정해두는 일입니다. 가장 비싸거나 화려한 그릇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에 있고 씻기 편하고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 그릇에 밥을 아주 조금만 담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기 전에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나를 굶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거창한 자기계발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몸에게 건네는 낮고 현실적인 인사입니다. 마무리 편지 대표님, 아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당신께 오늘은 밥상 이야기를 빌려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 가끔 낯설고 쓸쓸해도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을 나무라지 않았으면 합니다. 식탁이 조용해진 것은 삶이 비어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나를 위해 한 숟가락을 뜨는 법을 새로 배우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망설인 아침에도 괜찮습니다. 그릇 하나를 꺼내고 반찬 하나를 덜고 천천히 앉아보십시오. 오늘의 밥상은 누군가에게 보여 주기 위한 상이 아니라 여기까지 살아온 나를 굶기지 않겠다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밥상이 꼭 대단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냉장고 불빛이 조용히 켜진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빈 식탁과 작은 그릇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첫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선택이 어려운 날에는 가장 쉬운 한 가지부터 고르면 됩니다. 그 작은 선택이 아침을 조금 덜 막막하게 만듭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밥상이 꼭 대단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어제 남은 국을 작은 냄비에 데우는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김이 오르는 국그릇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두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새로 만들지 않아도 따뜻하게 데우면 오늘의 밥상이 됩니다. 그 작은 선택이 아침을 조금 덜 막막하게 만듭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밥상이 꼭 대단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달걀 하나와 김치 한 접시를 식탁에 놓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단정한 접시와 젓가락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세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반찬 수보다 나를 앉혀 먹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아침을 조금 덜 막막하게 만듭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밥상이 꼭 대단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창가에 앉아 첫 숟가락을 천천히 뜨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아침빛과 찻잔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네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첫 숟가락은 몸에게 보내는 작은 안부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아침을 조금 덜 막막하게 만듭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밥상이 꼭 대단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물 한 잔을 먼저 마시는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투명한 물컵과 접힌 행주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다섯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몸부터 부드럽게 깨워도 좋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아침을 조금 덜 막막하게 만듭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밥상이 꼭 대단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식탁 위를 닫고 그릇 하나를 제자리에 놓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깨끗한 식탁과 작은 그릇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여섯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단정함은 푸짐함보다 오래 마음을 붙잡아줍니다. 그 작은 선택이 아침을 조금 덜 막막하게 만듭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밥상이 꼭 대단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혼자 먹은 밥그릇을 천천히 씻어 말리는 오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건조대 위 그릇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일곱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식사 뒤의 정리도 나를 돌본 시간의 마침표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아침을 조금 덜 막막하게 만듭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밥상이 꼭 대단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저녁에 내일 아침 그릇을 미리 꺼내두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조용한 주방 선반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가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8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작은 준비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아침을 조금 덜 막막하게 만듭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라는 사실을 벌처럼 여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냉장고 불빛이 조용히 켜진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빈 식탁과 작은 그릇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가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첫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선택이 어려운 날에는 가장 쉬운 한 가지부터 고르면 됩니다. 조용한 식탁에도 사람을 살리는 온기는 남아 있습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라는 사실을 벌처럼 여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제 남은 국을 작은 냄비에 데우는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김이 오르는 국그릇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가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두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새로 만들지 않아도 따뜻하게 데우면 오늘의 밥상이 됩니다. 조용한 식탁에도 사람을 살리는 온기는 남아있습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라는 사실을 벌처럼 여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달걀 하나와 김치 한 접시를 식탁에 놓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단정한 접시와 젓가락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가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세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반찬 수보다 나를 앉혀 먹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식탁에도 사람을 살리는 온기는 남아 있습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라는 사실을 벌처럼 여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창가에 앉아 첫 숟가락을 천천히 뜨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아침빛과 찻잔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가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네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첫 숟가락은 몸에게 보내는 작은 안부입니다. 조용한 식탁에도 사람을 살리는 온기는 남아 있습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라는 사실을 벌처럼 여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물 한 잔을 먼저 마시는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투명한 물컵과 접힌 행주의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가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다섯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몸부터 부드럽게 깨워도 좋습니다. 조용한 식탁에도 사람을 살리는 온기는 남아 있습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라는 사실을 벌처럼 여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식탁 위를 닫고 그릇 하나를 제자리에 놓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깨끗한 식탁과 작은 그릇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가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여섯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단정함은 푸짐함보다 오래 마음을 붙잡아줍니다. 조용한 식탁에도 사람을 살리는 온기는 남아 있습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라는 사실을 벌처럼 여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혼자 먹은 밥그릇을 천천히 씻어 말리는 오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건조대 위 그릇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가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7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식사 뒤의 정리도 나를 돌본 시간의 마침표입니다. 조용한 식탁에도 사람을 살리는 온기는 남아 있습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라는 사실을 벌처럼 여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녁에 내일 아침 그릇을 미리 꺼내두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조용한 주방 선반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가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8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작은 준비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식탁에도 사람을 살리는 온기는 남아 있습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뉴보다 리듬을 먼저 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불빛이 조용히 켜진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빈 식탁과 작은 그릇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가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첫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선택이 어려운 날에는 가장 쉬운 한 가지부터 고르면 됩니다. 몸의 리듬이 잡히면 마음도 아주 조금 따라옵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뉴보다 리듬을 먼저 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남은 국을 작은 냄비에 데우는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김이 오르는 국그릇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가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두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새로 만들지 않아도 따뜻하게 데우면 오늘의 밥상이 됩니다. 몸의 리듬이 잡히면 마음도 아주 조금 따라옵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뉴보다 리듬을 먼저 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하나와 김치 한 접시를 식탁에 놓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단정한 접시와 젓가락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세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반찬 수보다 나를 앉혀먹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몸의 리듬이 잡히면 마음도 아주 조금 따라옵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뉴보다 리듬을 먼저 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창가에 앉아 첫 숟가락을 천천히 뜨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아침빛과 찻잔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네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첫 숟가락은 몸에게 보내는 작은 안부입니다. 몸의 리듬이 잡히면 마음도 아주 조금 따라옵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뉴보다 리듬을 먼저 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물 한 잔을 먼저 마시는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투명한 물컵과 접힌 행주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다섯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몸부터 부드럽게 깨워도 좋습니다. 몸의 리듬이 잡히면 마음도 아주 조금 따라옵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뉴보다 리듬을 먼저 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 위를 닫고 그릇 하나를 제자리에 놓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깨끗한 식탁과 작은 그릇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6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단정함은 푸짐함보다 오래 마음을 붙잡아줍니다. 몸의 리듬이 잡히면 마음도 아주 조금 따라옵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뉴보다 리듬을 먼저 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먹은 밥그릇을 천천히 씻어 말리는 오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건조대 위 그릇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7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식사 뒤의 정리도 나를 돌본 시간의 마침표입니다. 몸의 리듬이 잡히면 마음도 아주 조금 따라옵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뉴보다 리듬을 먼저 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내일 아침 그릇을 미리 꺼내두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조용한 주방 선반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8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작은 준비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몸의 리듬이 잡히면 마음도 아주 조금 따라옵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밥 먹는 나를 손님처럼 대접해보는 연습입니다. 냉장고 불빛이 조용히 켜진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빈 식탁과 작은 그릇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첫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선택이 어려운 날에는 가장 쉬운 한 가지부터 고르면 됩니다. 나를 손님처럼 대접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덜 거칠어집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밥 먹는 나를 손님처럼 대접해보는 연습입니다. 어제 남은 국을 작은 냄비에 데우는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김이 오르는 국그릇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두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새로 만들지 않아도 따뜻하게 데우면 오늘의 밥상이 됩니다. 나를 손님처럼 대접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덜 거칠어집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밥 먹는 나를 손님처럼 대접해보는 연습입니다. 달걀 하나와 김치 한 접시를 식탁에 놓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단정한 접시와 젓가락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세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반찬 수보다 나를 앉혀 먹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손님처럼 대접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덜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밥 먹는 나를 손님처럼 대접해보는 연습입니다. 창가에 앉아 첫 숟가락을 천천히 떼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아침빛과 찻잔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네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첫 숟가락은 몸에게 보내는 작은 안부입니다. 나를 손님처럼 대접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덜 거칠어집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밥 먹는 나를 손님처럼 대접해보는 연습입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물 한 잔을 먼저 마시는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투명한 물컵과 접힌 행주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다섯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몸부터 부드럽게 깨워도 좋습니다. 나를 손님처럼 대접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덜 거칠어집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밥 먹는 나를 손님처럼 대접해보는 연습입니다. 식탁 위를 닦고 그릇 하나를 제자리에 놓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깨끗한 식탁과 작은 그릇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여섯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단정함은 푸짐함보다 오래 마음을 붙잡아줍니다. 나를 손님처럼 대접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덜 거칠어집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밥 먹는 나를 손님처럼 대접해보는 연습입니다. 혼자 먹은 밥그릇을 천천히 씻어 말리는 오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건조대 위 그릇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일곱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식사 뒤의 정리도 나를 돌본 시간의 마침표입니다. 나를 손님처럼 대접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덜 거칠어집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밥 먹는 나를 손님처럼 대접해보는 연습입니다. 저녁에 내일 아침 그릇을 미리 꺼내두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손짓입니다. 조용한 주방 선반이 식탁 위에 놓이면 집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살고 있나? 왜 아무도 같이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자신을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봅니다. 여덟 번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작은 준비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나를 손님처럼 대접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덜 거칠어집니다. 아침 밥상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는 되어줍니다. 그 증거가 하루의 기분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